그 관점? 그러니까 쉘보른 궁전 안에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36명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 시각들이 전부 다 다르고 느낌들도 전부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으로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 각자의 위치에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사진을 한 2,000장 정도 찍었던 그 중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이재철 소장님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허리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활자로 휘어서 이순신이 썼던 활의 각도하고 거의 비슷하던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배가 나와서 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놀랐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핸드폰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되게 다양했습니다. 제가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각 조별로 우리 조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소규모의 소통들은 많았지만 전체적인 소통의 자리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각 조별로 사실은 이제 조장님들한테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유럽 이야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 조금 하고 AI 아까 채봇 이야기 했는데 제가 채봇을 만들었거든요. 소방기관장 정책참모 채봇. 그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학교 간부회의 때 약간 검증을 좀 거쳤어요. 테스트를 거쳤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서자님들이 각 조별로 여행에 대한 소회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 내 모습 그려달라고 하니까 달리 2에서 이렇게 저를 그려주대요.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고요. 네. 아까 관점 시각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8일간 여정을 마치고 인천에 도착을 해서 도시철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신촌에 노타리아하고 서울역 광장하고 광화문을 그날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과 서울 한복판을 동시에 경험을 했는데요. 비행기 타는 시간을 빼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인 영감이고 느낀 점이지만 서울의 재발견, 서울의 가치의 재발견, 내가 다시 좀 내가 일상을 지냈던 이 공간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생활 한 40년 정도 했는데 그 짧은 8일 동안 공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 갔다가 그곳에 딱 오는 순간에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뭐 제주도로도 가셨을 거고 대전, 각지 요소로 갔을 텐데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되게 또 궁금합니다.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여행에서 발견한 내가 일상을 누렸던 공간에서의 재발견 뭐 그런 소회가 좀 있었습니다. 여행이 주는 그 가치 중에는 일상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런던 그리고 8개 도시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8일 동안 지났던 여정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각 사진들을 영상을 입혀서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그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투어를 할 때 각 조별로 우리 조장님들이 나름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스트리아 4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이름 외우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엔나, 린츠, 잘스부르크, 인스부르크. 어디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나요? 인스부르크요? 인스부르크. 인스부르크 그 사조가 조장님, 소장님이 누구시죠? 인스부르크는 어떤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인스부르크 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인스부르크가 지금 많이 겹치죠. 산맥 무슨 산맥이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 예. 있는 산악 도시 예.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아닌가요? 우 소장님 어디? 아닙니다. 저는 예. 기억이 남는 게 없어서. 아 그래요? 인스부르크의 본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소방서에 갔었죠. 브리핑을 굉장히 잘했고 독일어로 그 정규 소방관이었죠. 그 인스부르크 소방서에서 받은 인상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홍보를 잘한다, 설명을 잘한다. 그리고 차고 앞에서 전체 사진을 찍었던 그곳이 인스부르크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별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인스부르크 소방본부라고 하기도 하고 소방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때 우리 여기 전체 그 소방정반에 우리 회장님하고 또 청해 교육훈련 담당 과장께서 유창한 영어로 질문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때 뭘 질문을 하셨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피렌체 소방서도 갔었죠. 그리고 베네치아 소방서도 갔었고요. 이렇게 마지막 베네치아 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큰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받았고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선물 증정식도 했었던 그곳이 베네치아 소방서입니다. 보니까 우리 김영래 주임이요. 연수 보고서를 한 50페이지 정도를 거의 완벽하게 다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실히 거기 소방기관에 대한 그 정보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차로 돌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엔나에서 쉘브른 궁전도 봤었고 슈테판 성당도 봤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외에도 비엔나는 링슈트라세? 거기도 갔었죠. 그래서 쇼핑도 좀 했었고 커피도 마셨었고 그 다음에 집결 시간 5분 늦은 1조 그 1리터짜리 호프를 마시느라고 좀 늦었던 그 1조 기억나시죠? 그게 링스트라세 비엔나에서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가 비엔나 링스트라세 뭐 거기가 거기 같죠. 비엔나 링스트라세라든지 짤스부르크의 게르트하르너 그 성 가기 전에 그 상가 밀집지역 거기도 그렇고 린츠의 구시가지도 기억이 좀 나고 비슷비슷해요. 그 베로나는 사실은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하고 그 역사성도 1500년 이상 됐던 곳이고 사실 로마 별로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베로나. 그 피렌체 구시가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비슷비슷해서 그 오래된 도시들 또 뒷길들 이렇게 봐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은 2번째였거든요. 그 옛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남부 쪽에 렌트에서 한 1500km를 개인적으로 여행한 거 2번째로 이번에 갔었는데 그 옛 고성들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8일간 여정을 마치고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신촌 사거리, 서울역 광장, 광화문에서 서울이 굉장히 세련되고 서울의 재발견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걸 그 느낌을 더 갖게 했던 여행 그랬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우리가 소방기관을 5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하나만 제가 슬라이드에 담았는데 세인트 플로리안 성당. 어떻게 생각하면 2차 세계대전의 흔적들이고 그 후유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소방차에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방에서 장비, 차량, 그 차량의 역사 이런 것을 배우려면 반드시 세인트 플로리안을 가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독일어로 서명했는데 여기입니다. 어떤 분이 동영상으로 막 올려놨던데요. 아시는 서장님들은 몇 분 계시죠? 여기 세인트 플로리안에서 제가 그 서명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명록 사인 독일어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철자나든지 문장 구조가 맞는지를 동영상으로 올라왔기에 사진도 저한테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는데 몇 개가 조금 오류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오류가 있어요. 거기 박물관장도 그거를 찍었거든요. 용기 있는 분이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검증을 해봤는데 그래도 발음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제가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 문돌이입니다. 문돌이. 대학원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이공계열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독일어를 근데 이제 사실 방명록을 쓰려면 그렇게 쉽게 안 써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방명록을 쓰라고 했을 때 왜 1페이지로 3줄에 가까운 2줄에 가까운 거를 딱 쓸 수 있었냐면요. 차 타고 이제 그 뭐죠?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그 챗GPT한테 다 물어서 정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어로 언어 정리한 거를 제가 한 2분 만에 정리해서 다 보낸 거예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게 차 안에서 제가 그 작업을 그 가이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정보들을 쏟아내니까 제가 기억에 한계가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말을 그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써먹기 좋게 제가 그 1분 만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8개 도시에 대한 정보들도 사실은 많이 정리가 차 안에서 했었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장님들 기억력보다는 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 좀 정리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챗GPT의 효능감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8일간. 많은 것들을 유럽 역사도 제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고 각 도시의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그들이 현재 현대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후손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세인트 플로리안 박물관은 그 히틀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39년 5월경인가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1945년에 끝났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45년도에 끝났는데 이제 세인트 플로리안 소방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히틀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히틀러 린츠 중앙광장에서 히틀러가 대중연설을 했던 그 베란다도 보셨죠. 그 중에서 이제 서사님들 몇 분들은 그때 사진도 찍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린츠는 히틀러를 자랑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린츠 하면 히틀러고 린츠의 중화학공업 산업이 발전한 것은 히틀러 때문에 그런데 린츠는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의 어떤 유적도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숨겨 있는 듯이 누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시가지 갔던 것도 기억나시죠? 짤스브루크 미라벨 정원, 사운드 오브 뮤직 배경으로 유명했던 그곳에서 저희가 거닐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요.
호헨 짤스부르크 성에 가서 그때 그 굉장한 뷰들을 그때 봤었는데 그때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서장님들도 그때 많이 찍었고 스카이라인과 그 수녀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었었고 그때 날씨 좀 더웠지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스부르크 얘기하셨는데 이게 스포츠 도시죠. 동계올림픽 2번이나 했었고 혹시 밤에 인스부르크에서 소장님들 소그룹별로 어떤 그 야밤에 어떤 추억이 있었던 조 없습니까? 인스부르크에서 그때 우리 1층 호텔 로비에서 11시까지 술 마셨던 조가 있었는데 거기 인스부르크 맞죠? 그때 한 1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그 호텔이 인스부르크 호텔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맞죠? 날씨 좀 추웠고, 예. 비가 좀 왔었잖아요. 저는 사실 인스부르크를 처음 들었어요, 이번 여행 가면서. 다른 유명한 도시들은 많이 들었는데, 동계올림픽을 2번이나 했었는데도, 인스부르크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그 흰눈 쌓인 알프스가 인상적이었고, 도시 자체는 저한테는 별로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인스부르크 소방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세계 경제 11위에 해당하는 그 대한민국 소방에 기라성 같은 소방서장님들 34명이 출동했는데 인스부르크에서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사실 뭐 인스부르크는 그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 조그만 소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큰 영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예를 갖춰서 브리핑하고 하는 건 인스부르크였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제가 피렌체인지 베네치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렌체 맞죠? 그 홀 큰 그 대강당에서 설명했던 그 피렌체 소방본부죠. 그 두 군데는 뭐 제대로 했죠. 사실은 준비도 좀 많이 했고. 그 가이드 서 대표가 그때 그 귀에 꽂는 그거를 그 피렌체 소방본부에다 놓고 그냥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전한 걸 들고 다니다가 서장님들한테 이제 방전된 서장님들한테 이렇게 교체해 주려고 들고 다니다가 그 피렌체 소방본부에 그걸 놓고 그냥 탔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오스트리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 군데 베로나, 피렌체, 베네치아 갔다 왔고요. 기억나시죠? 각각 장면들이. 베로나에서는 그 1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레나 광장, 원형극장하고 시너리 광장하고 몇 군데를 봐야 되는 일정 때문에 한 100m를 한 20초 정도 수준으로 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서장님들도 진땀을 흘리시대요. 특히 저기 경기도의 인사과장이신 고영주 과장님, 고 과장님. 그때 좀 벅차지 않았어요? 베로나따는 정말 달렸던 것 같습니다. 금세 보고 금세 오고. 그래서 베로나에 대한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기억에 그래도 남습니까? 줄리엣의 집 때문에? 그쵸?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유럽의 여정을 이렇게 한 대목씩 기억하시면서 재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렌체에서는 두오모 성당, 다비드상, 그리고 단테 신곡, 그 단테 동상도 둘러봤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제목별로 챗 GPT한테 넣어서 그 역사, 문화 전통을 쫙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어만 메모했다가. 요즘은 강의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여행가도 아니고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근데 할 수는 있는데요. 이따가 몇 가지 시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렌체 별거 아니던데요. 저는 제일 기대했던 도시가 8개 도시 중에 피렌체였어요. 그 피렌체 문화예술의 향기로 온 유럽인들, 온 세계인들을 현혹시키는 그 마력이 피렌체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가 그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피렌체. 그러시죠. 아무튼 피렌체, 제가 왜 피렌체에 필이 꽂혔냐면 제가 대변인을 21년도에 22년도에 소방청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한국경제 주관으로 세계 포럼을 했었거든요. 경제인 포럼을. 근데 이제 문화예술계에 그 빠찡코 저자인 이민진 작가가 그 한국인인데 그 빠찡코라는 책자가 월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제 그분도 나와서 기조연설도 했었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후손의 한 사업가가 후손이죠. 직계 후손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피렌체 메디치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렌체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현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환상이 한 번 더 생겨가지고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굉장히 멋지게 생겼고 파란색 슈트에 빨간 신발을 선홍빛 또는 빨간 신발을 신었었어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렬함 때문에 제가 이번에 피렌체에서 이제 이런저런 느낌을 좀 받고 싶었는데 옛 도시를 본 느낌,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도시 유적을 가지고 평생을 전 세대가 울거먹는 것 같아요. 변화시키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 속도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전의 속도감도. 그래서 그런 그 답보 상태의 도시,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 그게 전통으로 포장되어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내놓는 듯한 모습, 그런 것도 일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동선상에 봤던 느낌들은 좀 그랬고요. 베네치아에서는 리알토 다리도 지나갔었고 리알토 다리는 금속공예, 보석 그런 상가들이 많은 그 옆에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리알토 다리라고 설명을 가이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보석상가, 금속 제품을 취급하는 수제 그런 데는 저희가 못 들렸었죠. 먼 발치에서만 보고 사진만 찍었었죠. 그 리알토 다리.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도 베네치아에서 갔었죠. 그때 서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기억에 저도 샵에 들려서 선물을 몇 가지를 샀었는데 누구를 주려고 스카프를 사고 그 백을 사고 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샵에서 물건을 샀던 데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 주변에 있던 상가에서 샀었거든요. 가방 사신 분, 소장님들도 제가 봤었고요. 특히 스카프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초사님도 뭐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는 안 샀습니다. 넥타이 한 2개 샀습니다. 보니까. 예, 여성용은 안 샀습니다. 여성용 안 사셨어요? 우리 그 백이수 소장님, 그 해운대 소장님, 그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누구를 위한 선물이셨는지 살짝. 쟤는 제 딸하고 예. 스카프는 와이프 주고 가방은 딸 줬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 정도면 한 200점 아빠 아니에요? 외국 나가서 딸의 선물과 와이프의 선물을
그 짬 시간 이용해가지고 막 그래 했던 게 또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아 내가 왜 저도 아이가 둘이고 또 옆에 지인도 있고 학교 교직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을 한참 생각해야 되고 선호도도 생각해야 되고 취향도 생각해서 선물을 사는 행위가 굉장히 그 인간적인 행위이고 가치 있는 행위인데 그걸 못해서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걸 깨닫고 비행기를 인천행을 딱 타는 순간 런던에서요. 그걸 아차 싶어가지고 기내에서 좀 몇 개 만회를 했습니다. 기내에서. 다음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가면 꼭 선물을 최소한 해운대 백이수 서장님보다는 더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수상택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덤으로 서비스 해준 거라면서요? 적잖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적자는 아니겠죠.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수상택시 안 탔으면 베네치아의 진면목을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런던도 다 둘러봤고요. 다 상상이 되시죠? 어디 둘러보셨는지.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형박물관. 다 인상적이었고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때 감기 좀 앓으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워낙 그때가 한 16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저도 기온 정도는 알고 갔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에 두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하나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장님들은 반팔 입고도 잘 버티시대요. 아직 젊으신가 봐요. 되게 추워가지고 중간에 저는 따뜻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었거든요. 몰래. 이렇게 8곳을 둘러봤습니다. 8일 동안. 제가 유럽 여행을 한다면 이 8개 도시는 빼고 다른 곳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들하고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2시간이어서 이렇게 간담회 때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 더 8개 도시를 쭉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이제 저장이 돼 있어서 몇 년 후에 만약에 간다면 다른 도시를 한번 다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얘기가 가사에 있습니다, 지금. 곡도 썼고요. 가사도 썼습니다. 소리가 이게. 이따가 그 작사 작곡 수노 AI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웹이 있는데 제가 세계 음반 시장에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50곡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여행 일정과 관련해서 곡을 한 4곡 정도 썼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전반부 곡하고 후반곡 2곡을 입혀서 지금 이 영상 만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지. 됐어. 네.
그 사실은 8개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게 이렇게 왕조, 가문하고 연결을 하면 이 세 개의 가문이 그 남부 유럽, 중부 유럽, 동부 유럽 쪽을 거의 지배했던 왕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개 도시를 둘러봤는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 메디치 가문, 튜더 왕가에 대한 이야기로 8개 도시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좀 엮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가에 대한 슬라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굉장한 여왕이었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그 가이드한테. 그리고 문화유적의 대부분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여름별장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메디치 가문은 아까 잠깐 얘기한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피렌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축을 이뤘던 가문입니다. 튜더 왕조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영국을 지배했던 왕조고 6번 결혼한 헨리 8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 그래서 그 흔적들을 런던을 둘러보면서 이 왕가들의, 이 가문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둘러본 거나 다름없다. 그 첫째 시간은 이렇게 유럽 여정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제 이야기 잠깐 하고 제가 선물 드리는 시간을 소방기관장 정책 비서 체봇 한번 쳐볼래요 지금? 그 챗GPT의 탐색기에 소방기관장 정책 참모 체봇 제가 설계해서 만든 체봇인데요. 거입니다. 뭐든지 소장님들 스피치 자료라든지 재난 관련 이슈 자료들을 여기에 입력만 하면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따 2시간 체봇의 설계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체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까 수노 AI 작사 작곡하는 거 몇 가지 툴들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 검색하셨어요? 그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시겠습니다.